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자료 하나 나간 거 있고요. 그 주교재는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이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좀 하나 하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형법 수업 같은 경우도 첫날만 수업하고 둘째 날, 셋째 날에 휴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좀 쉬고 이제 목소리 좀 돌아와가지고, 또 최종 마무리 강의라서 강의 일정을 또 너무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좀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들으시다시피 지금 목소리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딱 이 정도 톤으로 수업은 진행하도록 할 거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좀 그 정도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그 형법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이제 실강 기준으로 형법이 지난주 토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서 종강을 하고,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서 하고, 오늘 이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이 수, 목, 금 진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형법을 하루만 진행했고, 이틀차, 3일차는 휴강을 했고, 그래서 오늘 그냥 형법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형소 일정, 이제 형소만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형소의 일정대로 진행해가지고, 이번 주 수, 목, 금, 3일로 해서 종강을 하고, 이번 주에 그 진행 못한 형법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진행해서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형법이 좀 더 늦게 올라올 거예요. 업로드 될 거예요. 좀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이제 수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 형법 언제 진행할 건지 이런 거는 학원이랑 따로 협의해가지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되게 급한 시기인데 이런 것들 좀 딜레이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 사과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강의로 들어가죠. 자, 오늘 나간 자료 있죠. 이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기존에 지금 3개년 최신 판례 개정법 특강한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내년 1월 시험이 올해 6월 선고된 것까지 6월 선고 판례까지 출제 범위인데, 기존의 3개년 최신 판례가 8모 전에 진행하려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6월 선고 부분이 빠져 있어요. 판례 공부가 좀 늦게 한두 달쯤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년 최신 판례에다가 추가되는 6월 선고 판례까지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추가되는 판례 자료인 겁니다. 분량 자체가 많지도 않고, 형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볼 것도 많고 한데, 형소 같은 경우는 좀 간단히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꼭 보고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서도 최소한 객관식 한두 질문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주관식 출제 가능한 판례는 어쨌든 형소에서도 존재는 해요. 그래서 최신 판례 추록 자료부터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들어갈 거고요. 자, 교재 같은 경우는 강의 자체는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형법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교재 지금 진도 나가는 거는 최신 판례 빨리 보고, 교재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형소법 중요 사례 쟁점이나 이런 것들 중요 판례 위주로 전체 1회독을 훑을 거예요. 당연히 뭐 내용 설명 같은 건 이제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리마인드 시키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번 시험에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거 강조하고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교재를 핵심 정리를 들고 계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핵심 정리 교재 없이 뭐 기본 강의 교재만 있다 하더라도 쟁점 박스나 이런 것들 순서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좀 페이지 달라지는 것만 감안해서 기본 강의 형사소송법으로 수강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진도로 들어가죠. 자, 자료 1페이지로 가요. 제가 월요일 날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수업 못했거든요. 이게 좀 돌아온 거예요. 죄송해요. 자, 1페이지로 갑니다. 포괄일, 제목을 보시면 포괄일죄의 의,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고요. 키워드 보니까 대충 내용 떠오르는 것들 있죠? 기존에 배운 거랑 다 겹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정리했던 거랑 겹치는 것들은 리마인드만 하고, 추가되고 새로 나오는 것들만 이제 외울 거는 외우고 눈에 바를 거는 바르는 거예요. 최신 판례 강의할 때부터, 수업 시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객관식용으로 그냥 눈에 발라가지고 OX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게 있고, 특히 최신 판례 같은 것도 사례 기록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요 최신 판례 같으면 뭐까지 하셔야 돼요? 사례 시험에 나왔을 때 판례 태도라고 소개하면서 법리 기재할 구체적인 키워드랑 문구 같은 걸 외워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외우란 얘기가 이건 사례용으로도 나올 수 있고 기록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 판례로 잡아두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근데 1번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대괄호 1번 보세요. 자,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이건 형법 판례예요. 뭐 형사 판례, 형사 시험 같이 보는 거니까 뭐 또 형법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안 볼 건 아니죠. 자, 위에 한 6줄 밑줄 부분 쫙 써있죠? 밑줄은 많이 그어져 있는데 뭐 따로 꼼꼼하게 외울 건 없어요. 자, 성매매 알선죄 관련해서 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 보죠.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객관식으로 눈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연결해서 더 이상 개입이 없더라도 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 주선행위만 있으면 범죄 성립 충분이에요. 자, 이 결론 하나만 눈에 발라두시고, 자, 그리고 이하 끝에 네 줄이 그래도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한다예요. 자, 옆에다가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겠어요? 공범, 정범 관계면 제한 종속 형식에 따라 불법 종속이죠. 하지만 공범 관계로 보지 아니하니까 제한 종속 형식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자, 따라서 끝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알선자가 주선행위를 했다면 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알선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요거는 그래도 간단히 케이스 구성 같은 게 가능한 문구예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뭐 사실관계는 어떻게 해서 포주겠죠. 포주가 길 가던 행인한테 호객행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성매매 하시죠라고 꼬드겨서 알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알선죄는 바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위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케이스예요? 자, 이런 주선행위 충분히 해가지고 알선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뭐라 하더라도요. 함정수사 같은 거로 또 엮을 수 있어요. 이 아저씨가 실제로는 성매매할 의사 고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 인간 함정에 파가지고 체포하려고 뭐 속여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 행위는 당연히 고의범일 거니까 고의가 없는 이상 고의범은 성립 여지 없고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얘는 불가벌로 빠져요. 아니면 뭐 실행의 착수 전 불가벌적 예비 음모에 그쳤다 뭐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구성하기 나름인 거고. 이 아저씨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죠. 고의범에. 그럼 만약에 갑을 을에 대한 공범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협의의 공범. 제한종속 형식이 적용돼서 정범에게 불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범 역시 성립 여지 없다로 끝날 건데 판례가 지금 뭐라고 판시했어요? 갑은 을의 공범이 아니니까 제한종속 형식 따위는 적용될 여지 없고 이 아저씨한테 불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이 온전히 가지고 있는 불법 가지고 판단하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주선까지 이른 이상 알선죄 범죄 성립하고 유죄 선고될 수 있다예요. 객관식에 장난칠 것 같으면 제한종속 형식이 적용되는 바, 공범에 해당하는 바,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에요.
문구를 자체를 따로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객관식용으로 공범 아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혹시라도 뭐 사례 같은데 간단히 언급했을 때 뭐 문제 없이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괄호 2번으로 갑니다. 두 줄 읽어보시면 그냥 포괄일주의 개념, 이것도 형법 시간에 다 배운 거죠. 형소 시간에서 계속 언급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대괄호 3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다 배운 거죠. 형사소송법 254조 3항에서 공소사실은 무조건 공소장에 써야 되는 거고, 사항에서 그러한 공소사실은 이렇게 특정해서 기재해야 된다예요. 자, 그래서 끝에 두 줄 보시면 공소사실은 이러할 정도로 기재하면 좋하고요. 이런 등이 구체적으로 다 이거 기존 판례에서도 판시했던 문구 그대로죠.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자, 되지 않았더라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적법이에요. 자, 객관식과 눈에 바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특히야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방법이에요. 그 문구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끝에 세 줄 보시면 그리고 이하죠. 공소장의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실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 특정할 수 있고, 이게 키워드죠.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경우 효력 영향 없다. 불특정으로 보지 않는다예요. 만약에 이걸 불특정으로 보면 이제 보정가부, 성명의무 쪽으로 이어질 건데 특정 자체가 된 거로 보는 거니까 이어지는 불특정 쟁점은 없는 겁니다. 다 읽어보시면 기존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던 표현이니까 눈에 발라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전체 내용 간단히만 개관해보고 가죠. 일사부재리 원칙 기판력에 따른 326조 1호의 면소 판결 선고 결론이죠. 요건 사례 답안하고 기록 답안이 구성이 똑같다 그랬어요. 답안 구성 자체를 그냥 외워서 들어가라 그러죠. 세부 내용 설명은 생략해요. 확정 판결의 존재,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의 객관적 범위 동일성 판단. 시적 범위, 확정 판결의 최종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약식 명령 발령일 이전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면 돼요. 두 가지 요건 충족되면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이 부분 공소사실의 미침으로 면소 판결 선고되어야 합니다. 다로 끝나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끊어 정리해요. 자, 어떻게 정리해요? 객관적 범위를 어떤 식으로 답안 기재 포섭을 할 거냐 그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장 기본 케이스죠. 위의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과 이 부분 공소 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 검토해 봤더니 동일하고 그에 따라 시적 범위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판단해서 면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돼요?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판단에서 시적 범위 판단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상경 케이스인 거죠. 한꺼번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판례 범위가 2개 들어가요. 쥐수 판례 들어가요. 이 A죄와 B죄를 이렇게 하나 행위로 했으면 판례가 상경관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판례 한 줄 있죠. 상상적 경합관계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은 나머지 범죄에도 미친다예요. 확정 판결 기판력. 판례 2개 써주고 사은포섭에 어떤 식의 사은포섭? 이 확정 판결의 범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도 방금 언급한 판례 태도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따라서 2번째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나머지 범죄 이 부분에도 미친다 따라서 면소다예요. 시적 범위 판단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상경이면 행위가 동일해서 범죄일시가 같기 때문에 이미 시적 범위 판단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답안 구성이 달라지죠. 얘도 여태까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따로 정리해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건 형법에서 객관식에도 나오는 실수 판례인 거고 이 한 줄은 그냥 한 줄 외우시면 돼요. 세 번째 버전은 포괄일주죠. 객관적, 시적 따로 끊는 건 똑같고요. 확정 판결의 범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동일한 습격 발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포괄일주의 관계에 있다예요. 여기다가 판례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판례? 아까 요 판례랑 똑같은 취지죠. 포괄일주의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입판력,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 판례 입장까지 써준 다음에 자 이제 사안포섭이 어떻게 돼요? 확정 판결의 범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동일 습격 발현, 동일한 반복성의 일부, 포괄일주의 일부 범죄 관계에 있고 판례 태도에 따를 때 기판력 미칠 일이 충분히 있는 바, 시적 범위 판단,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 범행이니까 이 부분 공소사실이 미친다. 따라서 면소다예요. 기본 케이스, 상경 케이스, 포괄일주 케이스 쓸 멘트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따로 정리해서 들어가고 여태까지 시험에 다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기록 같으면 기판형 면소 케이스는 매년 나왔습니다. 13년 동안 나왔으면 12년 동안 나왔으면 13년째도 나온다는 얘기고 당연히 사례나 객관식에도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들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선사기 공통 A급이에요.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안 끝납니다. 이제 사례 기록 공통이긴 한데 요게 2분이에요. 이 버전이 사례 시험에 나오면 기록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검토만 하면 되지만 사례 같으면 쟁점이 추가되잖아요. 여기 무슨 쟁점 추가되는 거? 이 객관적 범위 부분에 추가되는 거죠. 포괄일죄 일부 범행에 대해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고요. 판례 태도가 어떻게 돼요? 면소 판결설이 돼 다만 이하가 중요하죠.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확정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단될 것을 요한다해요. 이제 이런 멘트는 다 정리돼 있죠. 뭐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정리돼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써주고 아까 이거 얘기한 부분 기록도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상습범 케이스면 여기 사안포섭할 때 뭐까지 가셔야 돼요? 동일한 포괄일죄 상습절도 일부 범행이고 위 확정 판결에서
상습범으로까지 처단되었습니다까지 가야 돼요. 사례든 기록이든 사안포섭까지 써야죠. 대신에 기록 같으면 포섭에서만 한 줄 써주면 되고 사례 같으면 별도 쟁점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적 범위 판단을 누락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용이랑 기록용이랑 사례용에는 합판검이 붙는 거예요. 기록에서는 방금 결론 내린 대로 그 쟁점 논한 거에 대해서 포섭만 잘 써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누락될 게 없죠. 자, 이렇게 이제 리마인드가 됐으면 이 페이지 2번 보세요. 방금 다 했던 거예요. 자, 위에 두 줄을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상상적 경합 중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요. 이 한 줄이 지금 뭐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 상경에서 판례 2개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판례 문구가 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 외우란 얘기예요. 아까 여러 관계. 자, 그 다음 줄 봅니다. 또 똑같아요. 포괄일죄 관계 범행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 판결 확정, 약식 확정,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약식명, 이 시적범위죠. 기준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포괄일죄 일부에 해당하고 상경 중 다른 죄에 해당하면 기판력 미쳐서 면소라고요. 자, 그래서 방금 언급한 이 두 번째 판례, 아까 여기죠. 요거. 포괄일죄의 경우에도 판례 같은 거 한 줄 추가해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건 뭐라고요? 그 확정 판결이 상습범이면 이렇게 한 줄 쓰는 게 아니라 요걸로 내야 되고 한 줄을 쓴다 하더라도 요 판례를 써야 돼요. 상습범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이 지금 판례가 판시하고는 포괄일죄는 상습범 케이스가 아니니까 상습범으로 처단될 것을 요한다라는 멘트를 안 쓰는 거지. 시험 문제 풀 때는 일반 포괄일죄랑 상습범 포괄일죄랑 구별해가지고 답안 쓰는 걸 달리 하셔야 돼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2번 판례는 새로 정리할 게 판례 요제는 없어요. 이거 뭐 정리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자, 대신에 이 판례는 뭘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박스를 보세요. 판례 사실관계에서 이 판례에서 문제된 죄들이 뭐고 그 죄들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 판단에 따라서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로 받는지 아닌지 그 결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죠. 자, 우리가 보는 판례는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의 원심은 1, 2심, 2심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는 거는 2심에서 이렇게 기판력 판단한 게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시예요. 자, 원심은 다음 줄 보세요. 성폭특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에요. 문자 메시지 카톡 같은 걸로 막 이상한 사진 보내고 막 음란 패설 보내고 한 거겠죠? 다음 줄 정통망법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자체는 똑같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런 막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뒷부분 모욕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범죄가 뭐라고요? 요 세 가지 범죄인데, 자, 뒤에 이제 결론 보세요. 결론 가지고 역으로 유추하시면 돼요. 자, 모욕 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 있는 때 해당한다고 봐서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최종 마지막 줄 결론 법리 오해한 잘못이 없다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면소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케이스예요? 확정 판결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 세 개가 기소됐는데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얘들에 미친다고 봐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역으로 유추하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건 딱 하나예요. 판례 태도가 이 세 개의 범행을 뭘로 봤다요? 상상적 경합으로 온 거예요. 그럼 사실관계를 결론을 가지고 유추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시 행위 가지고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카톡이니 게시판에 글 올리는 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하나의 행위로 음란 표시도 한 거고 명예훼손 사실적시도 한 거고 주관적 모욕까지 한꺼번에 했고 그 일부 범행이 또 확정 판결까지 존재했을 때 전체 이 네 가지 범죄예요. 여기까지죠. 이 네 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범한 거여서 상상적 경합관계 있고 아까 한 줄 상경관계 중 일부 범죄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 나머지 범죄도 미치니까 면소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판례에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체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요것도 상경관계로 본 게 판례구나. 그 죄수 판례 정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관계는 겹치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라는 게 전제에 깔려있죠. 막 원문에 해가지고 공소사실까지 긁어다 붙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긁어다 붙일 것도 없어요. 딱 요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죠. 엄밀히 말하면 형법 판례죠. 자, 나머지 내용 그냥 혼자서 읽어보시고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만 체크. 집행유예 선고 취소, 객관식용으로 집행유예 결격, 취소 사유, 실효사유 이런 것들 정리했죠. 집유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그 한 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한번 읽어나 보죠.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분 지체 없이 피고인이죠. 송달하고 원칙적으로 집유받은 자 등의 의견까지 묻고 결정해야 돼요. 절차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있죠. 정리 안 하던 조문인데 최신 판례에서 언급됐으니까 한번 정리해둡니다. 자, 그리고 끝에 세 줄 의견 진술 들어야 돼요.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 진술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접수통지서 발송, 송달 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요. 그래서 형서 객관식용으로 위에 조문 두 줄, 밑에 한 줄 딱 추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죠. 자, 첫 번째 문단을 떠보시면 자유심증주의 그냥 알고 있는 그대로죠. 읽고 넘어가고. 자, 대가로 2번 성폭법 14조 등 관련해서도 이미 기존의 사례 시험에 출제까지 됐죠. 조문 최소한 한두 번 다 읽어봤을 거예요. 조문 내용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할 때 법전을 한번 일독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 14조 2항 위반죄 반포 행위시 기준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함으로써 성립이에요. 1항에서는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거 처벌하고 2항에서는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거 또는 합치해서 합의하에 촬영한 거더라도 나중에라도 의사에 반해서 반포하고 하면 처벌하는 거죠. 그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이에요. 자, 그리고 의사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명, 증거만이 가능하냐, 직접 증명만이 가능하냐, 간접 증명 가능하다죠. 자, 그래서 끝에 두 줄 보세요.
요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반포가 의사에 반했으면 성립이에요. 1항하고 2항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1항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2항은 성립할 수 있다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이게 무슨 이슈가 있어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동영상 파일 같은 건 떠서 범죄가 확인이 되는데 피해자의 신원 특정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의 진술 같은 거 확보가 안 되니까 합의하에 찍었는 반포했는지 의사에 반해서 반포했는지 직접 진술 증거가 부존재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간접적 증명이에요. 아까 1번에서 자유심증주의 얘기했잖아요. 자, 마지막 줄.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 반해서 다음 페이지 반포 등 하였는지 여부는 요런 거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하고요. 이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심각한 피해 고통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피해자 진술 같은 거 없더라도 유죄 인정해서 그러니까 범죄 성립 증명됐다고 봐서 유죄 인정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뭐 쓸 정도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눈에 한번 발라두세요. 객관식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6페이지로 갑니다. 역시 뭐 추가로 막 정리할 건 없어요. 대괄호 1번 뭐예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이에요. 기본적 사실 동일설의 주범적 요소까지 고려. 자, 그 다음에 대괄호 2번 보세요. 자, 공소장 변경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이거 정리했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판례는 법원의 응답 의무를 인정해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재판 진행해버리고 재판 다 끝난 다음에 기각하고 하는 거 의무 위반이죠? 위법하다 판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야? 신청이 있으면 인용해서 변경해 줄 건지 기각해서 안 바꿔줄 건지 판단부터 하고 재판을 한 얘기예요.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요거부터 한 얘기죠. 결국은 딱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놓고 읽으시면 돼요. 자, 대괄 2번 첫 번째 줄입니다. 방금 말한 거 써있죠. 법원은 신청에 대해서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해요. 정리할 거 없죠. 자, 그리고 이것도 조문 정리했죠. 판결은 서면주의예요. 판결서를 써서 선고해야 돼요. 하지만 결정 명령은 구두 고지 가능하고 공판장에서 구두 고지했으면 조서에 기재해서 남긴다 그랬죠. 기본 내용이에요. 그 얘기 써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로 결정서를 작성 고지하거나 그리고 뒷부분이죠.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잘 안 보던 조문인데 최신 판례 언급됐으니까 전체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 공판장에서 고지하였다면 공판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51조 조문 정리 한번 해주세요. 객관식용으로. 자, 그리고 뒤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요것도 기존에 정리했던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 없으니까 안 되고, 보통 항고는 판결 전에 소송 절차는 결정에 해당하므로 403조이랑 402조 단서에 따라서 보통 항고도 안 돼요.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개별 불복은 안 되고 전체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만이 가능하다요. 거기까지 정리했었잖아요. 다. 그 얘기 써 있습니다. 자, 밑줄 분 보시면 판결 전에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403조 1항이죠. 즉시 항고 안 되고 보통 항고도 안 되고 뭐야? 마지막 줄. 그 판결 전체에 대한 상소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가로 3번. 자, 7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공판소의 비타적 증명력 56조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써있죠. 자, 그리고 기존에도 정리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뒷부분 보세요. 기재돼 있는 건 돼 있는 대로 판단이지만 기재되지 않은 건 안 했다가 아니라 안 써 있으니까 다른 사실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 가능해요. 기존에도 객관식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가로 4번 보세요. 자, 밑줄 부분 쭉 보죠. 자,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줄. 상경관계에 있는 횡령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했어요. 그럼 아까 앞에 배운 대로 따지면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이 뭐 했어야 돼요? 기각 허가 결정을 했어야 돼요. 자, 했으면 판례가 안 나오겠죠. 자, 근데 뒤에 보세요. 원심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위에서 별도 결정문 써서 고지한 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공판조서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 지인했다는 내용 없이 그냥 재판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1, 2, 3번까지 일반 법리가 써있고 4번이 지금 이어지잖아요. 아까 거랑 조합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판례가 뭐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을 했으면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서면 결정문 써서 결정한 바 없고, 만약에 공판정에서 구두로 결정을 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공판조서에 기재가 돼 있을 건데 공판조서 기재도 없어요. 만약에 기재가 돼 있으면 형사소송법 56조에 따라 기각했다고 써 있으면 기각한 거고, 허각했다고 써 있으면 허가한 건데 안 써 있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안 했다가 아니에요.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위법하다가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추가로 따져봐서 안 했으면 위법이다예요. 왜? 기재되어 있는 건 기재된 대로 판단하지만 기재되지 않은 건 안 했다가 아니라 별도 증거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가 아까 3번 결론이었죠.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객관식용으로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줄. 원심이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서에도 진행됐던 내용 없이 유지한 사안이죠. 자, 따라서 끝에 네 줄. 자, 상경이니까 동일성은 인정되고요. 동일성이 인정될 때 법원은 허가 의무까지 인정하죠. 그걸 지금 판시합니다. 다음 밑줄 부분. 원심은 검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 결정해야 되고요.
상경관계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추가 공소사실 심리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별도 조치 없이 기각한 거 잘못이 있다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조사에 갔다부터 얘기도 안 써 있고 따져보면은 결정을 안 했다, 따라서 위법하다예요. 제대로 따져봐서 결정했으면 상경관계 일부 범죄다 판단해서 허가 결정했겠죠. 그래서 사례용으로 따로 외울 건 없어요. 대신에 기존에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대괄호 4번에 문제된 것과 판례 결론을 객관식용으로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는데 좀 쉬었다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8페이지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